Recording in progress.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 이 5가지를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페이지를 지정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로 다른 글을 가져왔을 뿐이야.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시험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론적인 부분 이거 문제 풀려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줘야 돼. 학교 교과서의 이론적인 부분. 혹은 학교에서 학습지를 나눠줬을 수도 있어.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커피 이야기 뭐 이런 거보다. 사실적 읽기의 개념. 여기 좀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적 읽기의 방법.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것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요. 어떤 게 중요한지 선명히 드러나지 않을 땐 화제를 찾고 중요도를 따지고 중요도와 이런 것들을 관계를 파악하면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전개 방식 찾는 거. 자, 사실 내용과 주제 파악하는 거, 중심 내용과 이런 것들이 이것이고 전개 방식. 아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적 이해에 해당됐습니다. 이거 했었니? 이거 이옥설인데 해본 적 있나? 수필인데 고전 수필. 해본 적 없겠죠? 좋아, 그러면 없다 치지. 이걸 가지고 봅시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이 저쪽에 있네. 사실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니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니은은 이거는 중심 내용을 중요성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쪼잔하게 문제 냈어. 디귿. 중심 내용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그 후자의 경우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도 적절하고요. 이욕설이라는 글쓴이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 안 나오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쓴 거고요. 리을.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 대한 논한 것임을. 자, 이욕설은 어떤 거냐면 집을 수리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대상의 확장 적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요런 설명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유비추론 줄여서 유비는 비유 같은 말. 그래서 집을 수리했는데 비 샌 지 오래된 곳과 비가 샌 지 얼마 안 된 곳을 동시에 고쳤는데 비 샌 지 얼마 안 된 것은 고치는데 돈이 덜 들어갔지만 비용이 썩어서 비가 샌 지 오래된 곳은 썩어서 고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다. 여기서 깨달은 점이 있었다는 거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바로바로 고쳐야지. 사람 또한 그렇고 정치 또한 그렇다. 해서 정치 쪽으로까지 확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유추의 서술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서술 방식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는 주제가 이거라는 것 찾아내는 거. 주제까지 찾아내는 거. 이게 사실적 읽기입니다. 자,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핵심어 및 화제 파악.
화제와 관련성 높은 내용 파악, 중요도 구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하고 D. 각 문단별 중심 내용 파악. 자, 요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귀찮지만 그 내용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화제와 관련성 중심으로 중요도를 파악하고 각 문단의 중요도와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는 거죠. 여기 중간 과정, 여기 각 문단별 중심 내용 파악이 아니라 이걸 구분한 다음에 각 문단의 관계 파악이죠. 그리고 나서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4번 문제. 자, 5번의 A는 자, 여기 설명 방법, 전개 방법인데 답은 1번입니다. 얘는 분류가 아니라 분석이죠. 전체를 개별적인 요소로 나누는 거. 예시, 정의, 비교, 견주어서, 유추. 자, 이렇게 돼. 그래 전개 방식 이거 파악하렸을 때 효과 됐어. 6번은 안 할게. 자, 사실적 읽기에 도움이 된다.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된다. 주제 파악이나 중심 내용 파악에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 다 이거는 이욕설이니까 됐어. 다에서 깨달은 바 이런 게 필요해. 8번에 대한 답은 5번이야. 내가 지금 범위 안 들어가지. 행랑책 9번 지나갈게. 아, 이게 유추의 설명법이 쓰였으니까 항암제는 이렇게 나눈데 이건 분류. 채권 정의. 이건 예시. 여기에 유추. 자, 우리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생태계에 어떤 일을 비유적으로 사례로 들어가지고 쓰는 거. 비유적 사례. 여기 유추야. 자, 공통점, 차이점, 비교와 대조. 쓴 거야. 답은 4번. 자,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 찾아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냥 크게 이렇게 나눠 분류, 정의, 생물학적 커피. 이거는 유추라고 해야 되나? 예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리고 확인해 보죠. 귀찮지만 봅시다. 이거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10번 문제. 자, 건식 가공 커피의 맛과 향. 로브스타 커피가 저렴한 이유. 이거 찾아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꼭 본문 여러 차례 읽어주세요. 자, 커피의 맛과 향인데 지금 건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수확하는 방법 설명하고요. 수확한 체리 이 과정에 의해서 선별한 체리를 선별하고 말리고 최적 상태인 이 정도의 수분을 막힐 때까지 필요에 따라 드라이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조 작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식 커피의 맛과 향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커피의 향과 맛을 언급하긴 하는데 여기에서의 커피는 커피 일반에 대한 얘기고 건식 커피에 대한 집중은 아니죠. 그래서 커피의 맛과 향이 언급돼 있긴 했지만 본문에 건식 가공 커피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로부스타 커피가 싼 이유. 자, 덜 드는 건식범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공하는 과정 앞에 나와 있고요. 가공할 때 유의점 아까 뭐가 필요했어? 적정 수분 12.5%의 수분 가지고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나왔지. 그런 것도 일일이 찾는 거야.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귀찮아도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 건식법 이거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 커피 체리 선별 뭘 통해서 선별해요? 키를 이용해 커피 체리 선별 커피 체리 수확한 체리는 석척 과정 거쳐 키질을 통해 선별한다. 이물질도 제거한다. 그렇죠? 커피 체리 키질 환경에 따라 건조 기간이 달라진다. 어디 있어? 여기 있지. 2, 3주간 말려. 습도나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으면 4주까지도 말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단축하기도 해. 이런 것들 그대로 있습니다. 말린 체리는 특별한 저장고에 보관한다. 여기 나오네. 말린 체리는 껍질을 벗길 때까지 사일로라는 곳에 보관한다. 체리 건조할 땐 수분을 남겨둬야 돼. 여기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그래서 덜 말리면 곰팡이가 떨어져. 그래서 수분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유지해야 돼. 가공된 커피는 향이 풍부하고 새콤한 맛이 난다. 어디 있죠? 그렇게 가공한 커피는 자 11번에 어, 건식법으로 가공된 커피의 향이 어떤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A에 대한 설명이니까 언급이 없어요. 10번의 답은 5번. 자 12번 유추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해서 유추의 설명 방법 이거밖에 없네요. 어디 있지? 요거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비슷하다. 이런 게 유추. 시원의 답은 3번. 여기 본문 더 나오는데 요거 다 세부 내용 일치입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자 생두의 이름과 등급은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 있죠?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두 번째, 커피 생산국에서는 로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로스팅에 대한 정보 쭉 보시면 로스팅 여기 있습니다. 쭉 해서 캐러멜 하면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도 로스팅 있고요. 자, 로스팅은 수출국보다 소비국에서 주로 옵니다.
커피 생산들이 대체로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생산과 로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죠.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주로 수출국이 아니라 소비국에서 이루어진다. 13번의 답은 2번. 나머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A에 사용된 내용 정의 방식을 모두 적으래. 14. A. 여기 정의. 그죠? 캐러멜라는 이걸 연상하면 된대. 유추. 뽑기 그거. 그지? 정의와 유추. 15번까지만 합시다. 로스팅 강도가 다양한 이유로 각자 적절한 것. 선생님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기 위해서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본문 보면 나와요. 5가지 강도로 그죠? 로스팅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어.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나머지도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본문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막 찾는 문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짜증나는 거지. 어? 하지만 내용 정리된 거 있으니까 꼭 보고 해주시고 이거 다음에 추론적 읽기 한번 가볼까요? 어? 추론적 읽기는 주제 통합적 소비. 이거 문제 아닌데. 속도의 강박증. 여기 있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빈칸은 빼놓고 15 계정 단원 평가 중간 기말고사. 속도의 강박증 이런 문제밖에 없나? 속도의 강박증? 창의를 느낀 속도. 속도의 강박증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속도의 강박증 문제를 단원 평가, 빈칸 이런 거밖에 안 줬네.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렇네. 문제가 없네. 속도의 강박증은. 문제가 너무 속도의 강박증이 가장 문제네. 문제가 거의 없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요걸로 가볼까요? 중간 기말 15 계정. 자, 여기 속도의 강박증 현대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속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움직임의 속도는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속도, 지각의 속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이웃과 리듬을 맞추며 사는 것.
자,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팍팍한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대조적인 것들. 내 삶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간극이 크면 불편함과 불안의 정도가 커진다. 자, 빠른 것이 악독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자, 필요한 속도가 있고 느리다는 것인데 무능으로 간주되기 쉬운 시대에 자, 이런 것들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변속 능력, 속도를 맞추는 자기 속도를 조절해서 주변의 속도에 맞추는 능력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1번 선지부터 보죠. 저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느린 특정 속도를 추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 글은. 자,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움직임의 속도를 가진다. 여기 지금 나옵니다. 2번. 빠름은 현대사에서 미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현대사회가 이거 봐봐. 빠름을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것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듯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빠르다는 게 현대사에서 능력으로, 느리다는 건 무능으로 간주되기 쉽다, 여겨지기 쉽다일 뿐 그런 거고요.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삶의 속도 간에는 간극이 아니,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클 경우 이런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작은이 틀렸어요. 이웃과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버리고 타인의 기준 아닙니다. 이웃과 리듬을 맞춘다는 것. 음? 내 속도를 버린다는 게 없어요. 버리는 건 아니에요. 를 버리고. 더 가보죠. 이 글을 깊이 있게 이야기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질문이냐가 일단 관건이에요. 속도와 리듬이 삶의 단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적절한 질문. 왜 생각의 속도가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편차가 클까? 그래서 이 부분, 이거 학습 활동이 있었던 질문이었죠. 생각이라는 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서로 다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편차가 더 클 거다. 우리 삶 속에서 변성 능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순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대로 된 질문. 내 삶의 속도가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사례. 좀 더.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속도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어, 5번 속도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속도 이웃과 함께 사는 거. 이 고민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 지나친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웃과 어떤 속도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속도에 나는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그걸 위해서 어떤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웃과 속도를 맞춰가면서 살고 세상의 속도에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한자성어 나오겠어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금 미친 가족의 체제라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가 됐어. 우리는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어. 속도의 자연학과 능력의 윤리학. 자, 능력이. 자, 속도가 이제 미덕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윤리학, 의무나 강박이 돼. 그런 미친 성도의 강박증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례를 들어서 인디언들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고요. 어, 속도의 파시즘 전체주의입니다. 자, 빠른 속도는 미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다. 하지만 강제와 강박이 돼서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다. 어, 지금 속도란 우리가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라는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 우리의 내면, 신체,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면까지도 그 빠른 속도를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스스로 얻고자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저항 정신이 파시즘이 아니에요. 속도의 강박증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고리대금 아니 자본이야. 속도의 자연학을 되살리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우선 자연학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연학과 손잡은 속도의 능력의 윤리학의 결합이 속도를 의무하고 강박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속도에 대한 강박 외부의 강박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3번, 4번, 4번.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강박이 경쟁 가속의 흐름에도 자기 속도를 잃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그런 말 없어요. 이미 전부 다 그렇게 빠른 속도에 강제돼서 살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인디언이 가에게 해도 할 말, 가 누구니? 자본가에게 할 말. 자, 보기에 인디언은 이렇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기에 인디언이 가에게 할 말. 시간 제약은 없고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야. 4번의 답은 2번 정도겠네요. 5번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 기억. 빨리빨리 있어야 된 지금. 그게 어려운 거. 한 하나씩 읽어보면 5번의 답은 5번. 별거 없네요. 이게 뭐 문제라고 나와.
자, 속도를 맞추는 건 리듬을 맞추는 것. 하나의 소리 안에 서로 다른 속도들이 존재하고, 그죠? 자,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비교와 대조죠.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한다. 리듬이에요. 각각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 유추적인 설명 방법입니다.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응답하는 능력. 이거 아까 읽었던 부분이랑 같죠. 자,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변속 능력이라고 주장했던 거. 자, 그 정도를 보고요. 일단 뒤에 문제 맞아보죠. 자, 6번 가부터 마의 중심 내용입니다. 가. 자, 속도를 맞춘다라고 할 때, 음, 자, 리듬을 맞춘다, 속도를 맞춘다, 이꼴 리듬을 맞추는 것. 하나의 리듬 속에서 다른 속도를 허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1번 속도와 리듬의 차이 같은 거 얘기한 거. 속도와 리듬의 차이는 아니죠. 리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전속 능력. 네, 요거요. 전속 능력이 중요하다.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은 보통 중심 문장이 첫 문장이나 맨 마지막에 있고 주로 처음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다는 자기 내면에서 기인하는 속도의 강박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속도가 돈이 된 시대,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환경,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됐고, 윗글의 사용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한다. 대조되는 두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으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한다는 유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조 마찬가지로 예시, 인용 이런 건데요. 7번 문제. 글쓴이의 경험이 어디 제시돼 있지? 아, 나는 걸어놓는다. 자꾸 상승하는 작업 속도 일부러 정지를 일으켜서 느린 시인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음악을 듣는 안단테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나의 경험이 제시됐고요. 대조되는 두 개념 어디 있니? 자신의 속도, 음, 자신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 이런 것들이 대조되는 두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유적 표현으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한다. 어, 유추가 맞는데 비유니까 비유적 표현 쓰인 것만 찾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 아까 나왔던
어디로 갔지? 춤추는 인형. 여기 있네. 이런 것들이 일단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고, 인용은 없죠? 이 글에서, 마에서 글쓰기가 긍정적으로 읽는 거. 자, 시간의 여백. 기억은 다 들어가네. 시를 일삼아 읽는 거, 오케이.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 그 다음, 장애물도 마찬가지. 편두통을 밀고 가는 일, 이거는 아니야. 자꾸 속도를 높이지. 상상하는 자기 속도, 이것도 아니야. 기억 니은도 이거 답은 3번. 자, 거의 다 돼간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중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글의 중심화되는 속도인 것 같아. 물리 시간에 어떤 속도라는 개념은 삶의 속도 차원에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왜 흥미로웠어. 오케이. 자, 내용. 시간이 곧 돈이 되는 현대사에 빠른 것이 유능함에 증가된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어. 생각보다 우리도 이해는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나도 빨리빨리 물들어 있는 것 같아. 얼마 전 조배 활동을 했었는데 약속한 게 안 됐는데 전대 독촉해서 오케이. 그런데 빠른 것은 악덕이고 느린 것은 미덕이라고 단언한 글쓴이 하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얘는 글 잘못 읽은 거죠. 틀렸습니다. 답 4번. 기억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응? 기억, 기억, 리듬을 맞추는 것. 하나의 소리 안에 다른 속도를 공존해 다른 속도를 가진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것. 오케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생각의 리듬을 통일하는 것. 허용되는 차이에 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것. 답은 4번이죠. 생각의 리듬을 통일한다. 파시즘인데요. 응? 하나의 속도나 이걸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어 응답하는 겁니다. A부터 E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 어, 있는데. A는 뭐니?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 빠르기만 한 연주랑 같은 말. 화자가 볼 땐 글쓴이. 아니, 글쓴이래. 저기 화자가 볼 땐 부정적인 인물에 해당되죠. 빨라가는, 빨라져가는 벨트,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다니다 미쳐버린 찰리 캐플린 속도에 C.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이는 춤추는 인형. 다 뭐예요? 세상에 빠른 속도에 자기의 속도를 잃고 거기에 맞추기만 하는 사람 얘기죠.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춰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요게 바로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긍정적인 존재고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거. 강의대에서는 최소한의 변속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 관성적인 속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빠른 속도, 강요하는 그런 속도들 얘기하죠. 7번의 답은 그러면 4번이겠네요. 자신만의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 하늘에 떠 있는 얘네들은 다 빠른 속도를 세상의 속도와 관련된 것들이 A, B, C, E에 해당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다음 주 수요일이지? 화요일 날 시험 보죠? 어, 시험은 언제 시작하니? 29일 날 시작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날 보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원래 시간에. 그때도 시간이 되면 문제풀이 한번 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